오늘은 쿠모티스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제를 보면서 쿠모티스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걸 주제를 삼은 이유가 쿠모티스 보안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위험한데 라는 국내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해외는 정말 많지만 국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호기심에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작성을 그 예제를 실습을 해봤었고,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보안 경력이 없어요. 따라서 제가 말한 내용이 잘 맞는 건지도 판단이 안 되긴 하는데, 쿠버티스 보안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제들은 저의 기업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블로그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의 깃허브에 가보시면 쿠버네티스 그리고 목차에 시큐리티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8번. 그래서 이 링크를 가시면 어, 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목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더 다루고 싶지만 시간상 다 못했고 어, 여러분들이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예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말한 내용들은 간단한 예제이지만 실제로 공격에 사용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에 있는 내용을 절대 실제 환경에 사용하면 안 되고 뭐 개인적으로 카인드 클러스터 이런 테스트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를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제 환경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쿠버네티스 보안에 대한 공식 문서를 보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4C라고 불리는 건데 C가 4개 있어서 4C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컨테이너, 클러스터, 클라우드 또는 뭐 온프레미스 해서 4개의 사실을 가리키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단순히 쿠버네티스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코드 그리고 컨테이너 런타임 그리고 쿠버네티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또는 네트워크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쿠버네티스 보안은 단순히 쿠버네티스만 다루지 않고 이 쿠버네티스가 돌아가기 위한 모든 환경까지 다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쿠버네티스를 어떤 걸 사용했냐면 카인드 클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카인드 클러스터는 도커 컨테이너로 쿠버네티스를 만드는 건데 보통 로컬 테스트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인드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카인드 클러스터에서 인그레스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 카인드 엔지니어스 인그레스 컨트롤을 사용했습니다. 카인드 클러스터를 만들어 볼 건데 쿠버네티스 시큐리티라는 디렉토리에 카인드 컨피그 야물 파일이 있습니다. 카인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야물 파일인데 보시면 엔지닉스 인그레스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그레스를 사용하겠다는 옵션과 그리고 노드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노드 포트 설정을 해놨습니다. 카인드 클러스터에서는 이 노드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클러스터 생성할 때 미리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이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카인드 클러스터, 카인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인드 크레이트 클러스터, 그 다음에 설정 파일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 카인드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인드 클러스터는 도커 컨테이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로 워커 노드 컨트롤 플레인 노드가 보이게 됩니다. 카인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큐브 컨텍스트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바로 큐브스테일 명령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애드온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엔지닉스 인그레스, 정확히 표현하면 카인드 엔지닉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카인드 클러스터, 카인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엔지닉스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파드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파드들이 이제 엔지니스 인그레스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마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헬스 체크 통과하는데.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설명을 더 하면 이제 취약한 웹 어플리케이션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코드 결국은 쿠버네티스 공격하기 위해서는 서버나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 코드 단의 취약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했고 DBWA라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웹 취약점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취약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웹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를 MySQL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드 두 개를 구성해서 저희 실습 환경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MySQL에 대한 이제 계정, 비밀번호 등에 대한 정보는 쿠버네티스 스크립트에 저장이 될 거고요. 이 DBW 웹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공부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고 저는 이 커맨드 인젝션, 즉 명령어 실행 취약점을 사용해서 이번 여러 가지 예제들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엔지니스 인그레스가 만드는지 볼까요? 네. 엔지니스 인그레스 컨트롤 파드가 이제 실행이 되었고 저희는 이제 DBW랑 MySQL 파드를 생성을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이 시큐리티의 매니페스트 그리고 DBW 웹 앱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성하기 전에 네임스페이스 dbw 생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dbw 네임스페이스 생성해 주시고 여기 안에 있는 매니페스트 전부 다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실행해 볼게요. dbw 매니페스트 dbw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dbw 웹 어플리케이션과 MySQL이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MySQL이 정보, 비밀번호 등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시크릿도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 DBW를 보면 접속하기 위해서 인그레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kind nginx ingress 컨트롤 사용해서 인그레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dbw 로컬이라는 주소로 로컬 제 PC에서 접속하게끔 해놨습니다. 호스트를. 이거를 접속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 로컬 PC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건드려야 되고 제 로컬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보면 dbw 로컬이라는 이 레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을 하시면 dbw 웹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지고요. 초기 비밀번호는 어드민 그리고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어드민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create database 누르면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커맨드 인젝션을 통해서 실습을 할 건데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원격 명령 실행 취약점이 있어요.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제가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면 원격 명령어 실행 취약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는 일부러 취약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페이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공격자가 원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다르게 말하면 방어 로직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직 연산자라고 하죠. and, or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공격자가 원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픽만 실행이 돼야 되는데 픽만 실행되지 않고 뒤에 공격자가 원하는 명령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어요. OMI라든지 LS라든지 아니면 뭐 파일도 생성해 볼까요? touch test.txt 하면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 ls를 입력하면 touch.으로 생성했던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공격자는 이제 무턱대고 공격하지 않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제 정보를 탐색을 합니다. 내가 실행하는 환경이 어디인지 있는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어디 환경에 실행되는지, 아니면 어디 공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정보를 탐색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공격하는 위치는 찾았죠. 이 커맨드 인젝션이라는 메뉴에서 공격자가 원하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여기에 뭐 whoamI를 실행하면 whoami 명령어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공격 위치는 찾았지만 이 어떤 환경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뭐 도커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쿠버네티스가 될 수도 있고 뭐 VMware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단서들이 있어야 이제 공격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자는 열심히 조사를 해본 결과 웹 어플리케이션이 쿠버네티스에 실행되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쿠버네티스 파드는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쿠버네티스라는 시작되는 환경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쿠버네티스라 시작되는 환경 변수를 가지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이 매핑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정상적인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환경 변수를 출력하는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뭐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쿠버네티스로 시작되는 한계 변수예요. 쿠버네티스 시작되는 한계 변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이 쿠버네티스 실행되고 파드이겠구나 라고 공격자가 안 거죠. 그 다음 이제 공격자는 쿠버네티스를 매우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이 실행이 되니까 쿠버네티스 API를 호출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는 모든 게 API로 실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드 내부에서 쿠버네티스 API를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한 서비스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쿠버네티스라는 서비스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봐볼까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서비스를 입력을 했으면 쿠버네티스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쿠버네티스 서비스 주소로 파드가 쿠버네티스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인증과 인가가 있어야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격자는 이 인증과 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다른 방법을 또 찾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쿠버네티스 API와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을 사용해서 시크릿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제를 봐볼게요. 제가 이 마크다운으로 작성한 문서를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공격 결과만 보여드리면 현재 이 명령어를 그 명령어 실행할 수 있는 곳에 실행을 하게 되면 모든 쿠버네티스 시크릿이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패스워드 그리고 유저 네임이 보이죠? 이거는 저희가 한번 직접 조회해 볼까요? 이 dbw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시크릿을 조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물로 추출하면 현재 여기 있는 모습과 여기 있는 모습과 똑같죠? 그리고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시크릿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는 엔지닉스에 대한 시크릿이고, 더 나아가서 큐브 시스템에 있는, 즉 쿠버네티스 애드온들이 있는 시크릿도 이렇게 조회가 되네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단 두 개로 요약을 하면 쿠버네티스 파드의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과 그리고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해서 시크릿을 탈취하는 공격입니다.
이 공격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볼 건데요. 먼저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부터 살펴볼게요. 저희는 이제 파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어떤 설정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 서비스 어카운트가 사용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DBW라는 파드에서는 봐볼까요? DBW라는 파드를 보면 저는 서비스 어카운트를 이제 명시를 했어요. DBW라는 서비스 어카운트를 명시를 했고 이 서비스 어카운트는 여기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걸 생성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드가 생성이 되면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만약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이 큐브렛이 토큰을 이제 마운트하게 됩니다. 이 토큰은 이 서비스 어카운트에 매핑된 토큰이고 이 토큰은 서비스 어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롤의 권한을 가지게 돼요. 정리하면 파드는 서비스 어카운트를 사용하면 토큰을 가지게 되고 이 토큰은 이 서비스 어카운트에 매핑된 룰의 권한을 가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해주는 컴포넌트가 큐브렛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살펴볼 건데 저희 DBW라는 파드를 조회를 해볼게요. 웹이라는 파드가 있고 이 웹이라는 파드에서 야물로 이제 추출을 해보면 어떤 API 액세스라는 블루 마운트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보이는 아까 발표자에서 보였던 이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이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 경로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 볼륨 마운트라는 표현이 이 토큰 마운트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exec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파드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exec 그리고 shell 이를 열게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확인했던 바시쉘 열고 확인했던 경로로 이동하면 여기에 이제 토큰이라는 하나의 심볼의 링크가 보여요. 이 토큰. 그리고 이제 토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어떤 값이 보입니다. 방금 파드 안에서 했던 행위를 제가 웹 취약점을 통해서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봤던 토큰이 보이게 돼요. 이렇게 토큰을 저희가 탈취한 거고 이 토큰은 네임스페이스 종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네임스페이스라는 하나의 파일이 있죠. 이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해 보면 dbwa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결국 그 뜻은 이 토큰이 속해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dbwa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그대로 파드에서 실행했던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dbwa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토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요.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가면 이 토큰은 결국 서비스 어카운트 롤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돼요. 이 권한을 제가 일부러 취약하게 설정을 했는데 보시면 클러스터 롤과 클러스터 롤 바인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클러스터 롤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면 거의 어드민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쿠버네티스 API는 다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 롤 바인을 사용해서 서비스 어카운트에 매핑을 시킨 겁니다. 방금 저희가 확인했던 거를 공격자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파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해서 토큰 권한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authorization이라는 API를 사용하면 이 토큰이 가지고 있는 제 권한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네임스페이스 입력을 해야 돼요.
아까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한 이유가 이 토큰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API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오죠. 결과 나오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챗GPT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챗GPT한테 요구를 하면 이렇게 표로 예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리소스에 속하지 않은 몇 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자는 토큰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드민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격자는 쿠버티스 API를 마음껏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크릿을 조연을 하는 거예요. 쿠버티스 시크릿은 어, 그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지 않고 베이스 주사 인코딩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공격자가 가장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쿠버티스 시크릿 API를 조회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MySQL, DBW 웹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MySQL이 나오고 아까 뭐 봤던 여러 가지 시크릿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권한을 축소하는 건데요. 저희 DBW 파드는 어떤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어카운트의 매핑된 룰이 권한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예제를 위해서 일부러 취약하게 하기 위해서 어드민에 준하는 권한을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공격을 성공했던 거고요. 이 권한을 축소하려면 이 상황에 맞게 룰에 대한 권한을 조절하면 되는데 이 DBW 파드는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빈 리스트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도 권한 축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클러스터 롤보다는 롤을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클러스터 롤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리소스 그리고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리소스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제를 이번 취약점을 테스트할 때는 이 DBW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크릿을 조회할 때 다른 네임스페이스도 조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클러스터 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롤보다는 불필요하다면 클러스터 롤을 사용하지 않고 롤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토큰이 불필요하다면 토큰 바운트를 비활성화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릴 때 이 큐브렛이 이 파드가 생성될 때 토큰을 마운트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토큰 마운트 하는 걸 비활성화하는 겁니다. DBW 파드는 사실 룰도 필요 없고 이 토큰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 토큰 어카운트 토큰이 마운트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저희 디플로먼트 DBW 가보시면 이 여기 어마운트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을 제가 주석 처리해 놨습니다. 이거를 주석을 해제를 하고 다시 배포를 해볼게요. 배포를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가 새로 배포되면 새로 고침할 때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세션이 풀렸기 때문에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파드가 다시 배포가 됐네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고 저희가 아까 공격했던 시크릿 탈취하는 API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번이죠? 아까 사용했던 스크립 탈취하는 API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제 공격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토큰이 마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나니머스 권한으로 어나니머스 유저로 쿠버티스 API를 호출합니다. 어나니머스는 기본적으로 쿠버티스 API가 어떤 권한도 갖게 하지 않기 때문에 forbidden이 떠요. 권한 거부가 뜨죠. 그래서 세 번째 조치는 이 파드가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토큰 마운트를 비활성화하는 겁니다. 이제 쿠버티스 설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두 개를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크릿 자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쿠버티스 시크릿은 데이터를 시크릿 저장할 때 베이시 64 인코딩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시크릿이 탈취되면 이제 시크릿을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점이 있죠. 그래서 쿠버티스 공식 문서에서는 이 서드 파티, 예를 들면 하시코프 볼트 같은 서드 파티를 사용해서 시크릿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쿠버티스 시크릿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안전한 저장소라는 개념이 그 저장소 자체에서 암호화 복구화를 해주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AWS 시크릿 매니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크릿 자체를 보완을 해서 보안 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정보를 탈취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악성 코드를 씹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채굴을 하는 악성 코드 파드를 생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하고 원리는 비슷하고 대신 API를 호출할 때 create pod API를 호출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DBW 파드에서 API를 호출하고 쿠버티스 API는 그걸 받아서 그대로 파드를 생성하는 원리입니다. 저는 단순히 엔진스 파드를 생성하는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attack2라는 마크다운 문서 보시면 엔진스 파드를 생성하는 API가 이렇게 있습니다. API 자세히 보시면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pads라는 API를 호출한 거고 파드를 생성하는 걸 요청하는 거니까 보시면 데이터를 줘야 돼요. 이렇게 이 파드에 대한 스펙 정의죠. 이 스펙을 주고 API 호출하게 되면 파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호출해 볼게요. 호출하기 전에 그 아까 설정했던 토큰 마운트 비활성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인 할게요. 그리고 명령을 실행할게요. 그 전에 파드가 실제로 네임스페이스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파드를 조회하면 아무것도 파드가 없죠. 그리고 이 공격자가 공격을 실행을 성공하면 이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파드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죠. 네, 이게 만약에 제 예제로는 엔진스 파드였지만 실제 악성 코드 파드를 심을 수 있어요. 뭐 데몬셋이 됐든 아니면 데몬셋을 모든 노드에 데이터를 뭐 수집하는 악성 코드 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채굴을 하는 악성 코드일 수도 있고 그런 악성 행위를 하는 파드를 공격자가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도 막는 방법은 첫 번째와 동일해요.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다시 더 내려볼까요? 권한을 축소를 하고 클러스터 롤보다는 롤을 사용하고 만약에 파드가 이 토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 토큰 마운트를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토큰에 대한 잘못된 권한 때문에 발생한 취약점이라고 알 수 있죠. 세 번째 공격은 쿠버티스 API를 변조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바로 볼 건데요. 쿠버티스는 모두 요청이 API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벌버즈 모드를 인자를 사용해서 큐비스텔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API를 호출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큐비스텔 get 파드를 치면 이렇게
API v1 네임스페이스 디폴트 pads라는 API가 호출이 돼서 pod 목록을 가져옵니다. 제 공격자는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모든 쿠버티스 요청은 API로 호출되니까 내가 이 API를 변조시키면 되지 않을까? 라는 발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제에서는 파드가 생성되는 API를 변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파드를 생성을 해볼게요. 이미지는 엔지닉스를 사용하고 엔지닉스 파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볼게요. 이미 있네요. 테스트2를 생성해 볼게요. 테스트2라는 파드를 생성을 했고요. 파드를 조회하면 테스트2라는 파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엔지닉스 이미지를 사용하죠. 근데 제가 어떤 변조를 했냐면 발표자를 잠깐 보시면 init 컨테이너를 제가 주입을 시켰어요. 저는 init 컨테이너를 파드를 생성할 때 init 컨테이너를 생성하지 않았지만 이 악성 어드미션 컨트롤러는 파드가 API 요청을 가로채서 init 컨테이너를 강제로 생성하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지닉스 테스트2라는 파드에 디스크라이브를 해보시면 init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비지박스라는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해놨어요. 어드미션 컨트롤에 대한 설명은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전 영상에 제가 쿠버티스 어드미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2분 50초쯤에 가보시면 어드미션 컨트롤에 대한 설명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어드미션 컨트롤러는 쿠버티스 API 요청을 가로채서 검증하거나 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조를 뮤테이트라고 검증은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요청을 가로챌 수 있냐면 쿠버티스에서 웹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웹훅을 사용을 해서 API 요청을 가로채고 변조 또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공격자가 어드미션 컨트롤을 남용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쿠버티스 API에 악성 행위를 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드 생성 API를 어드미션 컨트롤러 파드가 가로채서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어요. 그 예로 저는 init 컨테이너를 주입을 시켰고 init 컨테이너는 파드가 생성이 될 때마다 악성 코드 init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의도한 파드가 생성이 될 때마다 자기도 모른 채 악성 코드가 같이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공격자가 생성할 리소스는 파드, 시크릿, 서비스입니다. 어드미션 컨트롤 파드, 어드미션 컨트롤러 파드를 호출할 수 있는 쿠버티스 서비스, 그리고 어드미션 컨트롤러는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크릿에 인증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생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저는 취약점이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저장소를 사용해서 아까 보여드린 이 세 가지 리소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도커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도커 컨테이너 저장소 도커업을 썼고요. 그리고 이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한 야물 파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깃허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큐비스텝 어플라이를 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거고,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도커 이미지 저장소에 어드미션 컨트롤러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파드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저희는 쿠버티스 API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명령어는 저의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고 또는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을 보시고 이제 저의 깃허브나 블로그에 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공격자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웹 취약점을 발견하는 건데, 저는 이미 웹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토큰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토큰이 그러면 어디 네임스페이스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dbw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이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이 있는 거고요. 이 토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거의 이걸 분석을 해보시면 거의 어드민에 준하는 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제 이 토큰으로 API 요청을 가로챌 수 있겠구나, 즉 어드미션 컨트롤 파드를 생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거는 이 아이디, 즉 이 파드가 가지고 있는 계정 권한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id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현재 리눅스 계정에 대한 UID, GID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 계정이죠. www.data라는 계정이고, 만약에 이 계정이 수도로 하는 권한이 있다면 더 권한이 강력하겠죠. 그래서 이 sudo id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수도 명령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이 루트 UID, 루트 GID가 나오죠. 즉 수도 권한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제 이 수도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발표 자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큐브시티 어플라이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는 명령어는 정말 많지만 이 예제에서는 더블 게이트를 썼어요. 이제 더블 게이트를 썼기 때문에 이 더블 게이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명령어는 이 OS를 먼저 조사를 하고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OS 조사는 etc os release라는 파일을 보시면 어떤 운영체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비안 계열이에요. 데비안 계열은 apt 저장소를 쓰기 때문에 apt 명령어를 저희가 사용해서 wget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t 업데이트, 즉 데비안 계열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wget을 설치하는 명령어 apt install wget을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전부 다 실행이 되면 실행된 결과가 이 화면에 보일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명령어입니다. 네, 한 10초 정도 기다리니까 wget을 설치하는 명령어가 잘 실행이 됐다고 결과가 나오네요. 이제부터는 wget과 그리고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해서 이 세 개의 리소스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wget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이 파드, 서비스, 시크릿을 생성하기 위한 이제 야물 파일들, 즉 매니페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이거는 저의 깃허브에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야물 파일들은 이 security, manifest, admission control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이용하시면 이 admission control 파드를 생성하는 야물과 그리고 admission control에 대한 쿠버네티스 서비스, 마지막으로 이제 웹훅에 대한 야물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이 야물 파일들의 주소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깃허브에 이 로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깃허브 자체 고유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저는 사용을 해서 더블겟으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거를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드미션 컨트롤러에 대한 시크릿부터 생성을 할게요. 시크릿은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크릿을 생성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인증서와 프라이빗 키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어 하나 한 줄 한 줄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wget으로 다운로드 받고 그 결과를 이제 캣으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렇게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이제 프라이빗 키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게요. 그러면 잘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걸 가지고 저희는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생성해야 돼요. 쿠버네티스 시크릿 API는 생성한 API는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지정하고 시크릿이라는 API를 사용을 하되 포스트라는 저희가 HTTP
메소드를 써야 돼요. 네, 포스트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캣으로 읽어서 그대로 넣은 과정입니다.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생성을 해볼게요. 그 전에 진짜로 쿠버네티스 인증서 생성이 되는지 스크릿으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거 내재를 만들어 놓은 거고 삭제를 하고 시크릿을 조회를 해 볼게요. 현재 시크릿이 없죠. 그리고 이 명령을 실행을 하면 어떤 잘 생성했다는 응답이 오고 get 시크릿을 입력을 하면 웹훅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웹훅에 대한 내용을 조회를 하면 이 GitHub에 있던 인증서들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네요. 공격자는 이제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생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드미션 컨트롤 파드를 생성을 할 거예요. 이것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어드미션 컨트롤에 대한 야물을 다운로드 받고 쿠버네티스 API로 이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다운로드 받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컨테이너 이미지 사용해서 디플로이먼트로 파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인증서를 볼륨 마운트로 파드에 마운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드미션 컨트롤 파드를 쿠버네티스 API로 생성을 해볼게요.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 API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고요. 이걸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붙여넣으면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생성이 됐다는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큐브스테일로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드미션 컨트롤러 디플로이먼트가 생성이 되었고 파드도 잘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만들어낼 거는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예요. 제 쿠버네티스 API를 가로칠 때 호출하는 주소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드는 IP가 계속 바뀌니까 또는 DNS가 계속 바뀌니까 서비스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호출 주소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야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네, 이 서비스를 저희가 쿠버네티스 API로 실행합니다. API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API로 호출하죠. 그러면 이렇게 잘 실행이 되었고 서비스를 조회하면 어드미션 서버라는 서비스가 5초 전에 생성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 API를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쿠버네티스 API를 가로챌 수 있도록 웹훅을 설정을 할 거예요. 웹훅은 한번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봐볼까요? 다운로드 받은 웹훅을 보시면 뮤테이트 웹훅을 이렇게 저희가 생성을 하고 이 웹훅을 가로챌 때 쿠버네티스 서비스 주소로 가게 해라 라는 걸 설정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거를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을 하면 웹훅이 생성이 되었고 이거는 큐스택 get 뮤테이트 웹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초 전에 생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공격자 이제 공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나 개발자들이 열심히 파드를 생성하겠죠. 한번 제 개발자로 가정을 하고 생성을 해볼게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엔지니어스 테스트라는 파드를 생성할 겁니다. 생성이 되면 잘 생성이 되었죠. 파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이 파드는 어드미션 컨트롤러 파드가 변조를 합니다. 즉 init 컨테이너가 있겠죠. 그래서 야물을 추출하면 init 컨테이너가 잘 실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init 컨테이너가 잘 실행이 되었고 이제 비즈박스가 실행이 됐네요.
다시 정리하면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쿠버네티스 API를 가로채서 악성 코드를 잘 심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예제와 같이 이 파드의 토큰 권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제에서 발생했던 특수한 케이스는 파드에서 권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 파드이기 때문에 수도 권한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수도 권한을 함으로써 어떤 리눅스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쿠버네티스 API를 실행했던 거죠. 그래서 수도 권한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설정에서는 Security Context에 Allow Privilege Execution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권한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드 또는 컨테이너가 이 수도 권한이 있을지라도 이 필드를 설정하게 되면 수도 명령어가 거절이 됩니다.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예제를 보면 예제를 GitHub에서 가볼게요. 예제를 보면 DBW라는 취약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주석 처리해 놓은 게 있어요. Security Context Allow Privilege Escalation을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놨습니다. 이 주석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권한 상승을 막는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이제 풀어볼게요. 네, 이거를 주석을 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세션이 끊겨서 로그인 페이지로 갑니다. 커맨드 인젝션 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해볼게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제 명령 실행조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 상승 방지한 옵션에 영향이 있는 건데요. 제가 이 dbw라는 파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웹 소켓을 사용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더라고요. 리눅스 소켓을 사용해서. 그래서 로그를 봐볼게요. 제 로그를 보면 제가 여기서 아까 웹페이지에서 입력했던 이 명령어가 vulnerabilities exis라는 API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operation not permi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아파치로 실행이 되고 아파치에서 명령을 실행할 때 소켓을 열어서 뭔가 실행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권한 상승을 막았잖아요. 소켓을 열 때는 루트 권한이 필요한데 이 권한 상승을 막았으므로 루트 권한으로 상승을 못하고 소켓 자체를 못 연 거예요. 그래서 소켓 오퍼레이션이나 퍼미트 에러가 발생함으로써 명령어 실행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로직이 안 된 거지만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잘 권한 상승을 막은 거죠. 네 번째 공격은 DNS 포이즌인데요. DNS 포이즌은 DNS 오용 공격이라고 말하는데 DNS 질의응답을 공격자 마음대로 변조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드는 쿠버네티스 파드는 콜 DNS를 많이 DNS 서버로 쓰게 되는데 파드가 구글.com이나 여러 가지 DNS 질의를 할 때 그 DNS 질의응답을 변조를 시키는 거예요, 공격자가. 그래서 그 DNS 질의응답에 공격자 서버 I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격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드, 쿠버네티스 내부에 있는 파드를 가리키는 서비스 IP로도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DNS 포이즌이라고 하는데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콜 DNS 자체의 설정을 건드는 겁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공격자가 이제 서버 자체에 침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 침투를 해보니 큐브스텔 명령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큐브스텔에 매핑된 권한이 관리자라는 걸 이제 공격자가 안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공격 중에 하나가 DNS 포이즌입니다. 그래서 DNS 포이즌이 왜 쉽냐면 코어티스는 대부분 콜DNS라는 DNS 서버를 사용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외부 DNS 서버를 사용하는데 콜DNS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콜DNS를 건드려서 DNS 포이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의 문서를 보면 DNS 포이즌이라는 문서를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제 콜디스 자체를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콜디스 자체를 어떻게 건드냐면 여기 샘플 콜디스 야물 파일 보면 이 호스트스라는 저희 필드가 있어요. 이 호스트스 필드에 앞에 그 DNS 응답을 줄 IP 그리고 DNS 응답을 받을 그 도메인을 적어주게 되면 이 도메인의 매핑 또 도메인에 대한 DNS 질의가 왔을 때 이 IP를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콜DNS가 관리하는 코모티스 자체에 전부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당할 파드를 만들어내겠죠. 저는 네슈트라는 네트워크 디버깅 파드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security manifest라는 디렉토리에 네슈트라는 디렉토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포를 하시면 되고 저도 이걸 가지고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그대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파드 내부에서 파드가 생성이 되면 그 파드 내부에서 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을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슈트 파드가 생성이 되었고 네슈트 파드의 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쉬 쉘을 사용할게요. 바쉬 쉘을 사용했고 저는 ns lookup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example.com을 DNS 질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드레스가 903.184로 시작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공격자 서버 IP 또는 공격자가 만든 쿠버네티스 서비스 IP로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공격자 서버의 IP는 엔지닉스 파드와 엔지닉스 서비스 IP로 대체합니다. DNS 포이즌 디렉토리에 어태커 서버라는 이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가 있는데 엔지닉스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는 파드와 그리고 그 파드를 가리키는 코모디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배포를 하면 어태커 서버 파드와 어태커 서버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태커 서버 주소로 네스트 파드가 호출하면 엔징스 응답을 받겠죠. 웰컴 앤투 엔징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DNS 질의를 example.com으로 했을 때 이 엔징스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DNS 스푸핑을 해야 되는데 콜DNS를 건들겠습니다. 그래서 get config map을 하면 큐브 시스템의 config map을 조회하시면 콜DNS 설정 파일이 있고요. 이 콜DNS 설정을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example.com을 엔지닉스 서비스 주소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엔지닉스 서비스 주소를 확인하면 네, 이 주소로 변경하고 싶은 겁니다. example.com을 호출했을 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면 콜드인스 호스트스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스 플러그인을 사용 방법을 보시면 이 호스트스라는 필드로 시작이 되고 저는 이걸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 DNS 응답을 줄 IP 그리고 어떤 도메인 DNS 요청을 받으면 이 IP를 줄지에 대한 도메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따라해 볼게요. 호스트스 그리고 열고 닫고요. 저희는 여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IP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공격자의 클러스터 IP 주소를 적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example.com을 쓸 거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fall through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코드스가 수정이 되었고요. 이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config reload라고 있어요. 코드스가 config가 바뀌면 인식되는 그 인터벌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네스트 파드에 접속을 해볼게요. 한 1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이제 ns lookup example.com을 호출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점대가 나올 거예요. 저의 시점대는 보시면 네, 어태커 서버라는 클러스터 IP 주소입니다. 즉 공격자 파드를 가리키는 클러스터 IP죠. 그래서 네, call example.com을 하면 엔징스 응답이 옵니다. 뭔가 공격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당했을 때 제 생각에는 좀 많은 영향이 갈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코어디네이트 자체를 건드게 되면 이 쿠버네티스 자체 영향이 가는 거니까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한 취약점인데 취약점이기보다는 기능의 허점입니다.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 자체에 익스터널 IP라는 필드가 있어요. 보시면 서비스에 익스터널 IP가 있는데 로드 밸런서를 만들게 되면 로드 밸런서에 IP가 있겠죠. 그 IP가 익스터널 IP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가령 저희가 현재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 타입이 없어서 익스터널 IP가 안 보이는데 로드 밸런서를 만들게 되면 이 익스터널 IP에 로드 밸런서 IP가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능 허점이 뭐가 있냐면 이 DNX 응답에 대한 IP가 여기 익스터널 IP에 정하게 되면 이 IP로 가는 트래픽이 이 서비스가 가리키는 파드로 가게 돼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실습을 직접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익스터널 IP를 설정하기 전에 이 CNCF DNS 응답부터 질의를 해볼게요. 질의를 하면 23.185 0.3이 옵니다. 이렇게 오죠. 그리고 CNCF로 제가 HTTP 프로토콜로 호출해 볼게요. 호출하면 아마 리다이렉트 301을 받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응답인데 이제 공격자는 이 이스턴 IP를 사용해서 이 IP로 가는 거는 공격자 파드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이 어태커 서버라는 클러스터 IP를 만들었죠. 그래서 클러스터 서비스를 만들었죠. 이 클러스터 서비스 타입의 IP를 저희가 변경하겠습니다. edit 서비스로 여기에 스턴 IP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CNCF의 응답인 IP를 저희가 이스턴 IP에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CNCF를 HTTP 프로토콜 초했을 때 301 응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엔지닉스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내용을 보시면 셀렉터가 공격자 서버로 되어 있고 공격자 서버는 결국 엔지닉스 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SF로 가는 DNX 응답 IP로 호출하게 되면 엔지닉스 파드로 다 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검출하기가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격받으면. 그 가정 자체가 쿠버네티스를 변조했던 가정이 있으니까 위험도는 사실 낮을 것 같지만 이런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입니다. 마지막 공격은 쿠버티스 자체에 대한 취약점인데요. 윈도우 쿠버티스 1.28 버전에 로컬 PB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 취약점이 뭐냐면 로컬 PB에 패스에 실행 파일 경로를 적으면 이 실행 파일이 실행된다는 그 취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제로 지금 계산기를 실행하는 예제죠. 그러면 이 퍼시스트 볼륨을 생성을 할 때 계산기가 실행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희처럼 웹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취약점을 갖다든지 서버에 침투가 되어 있으면 어, 공격자가 자기가 원하는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치가 윈도우 쿠버티스 버전 업그레이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취약점이 왜 발생을 했냐면 아카마이 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카마이 보고서를 보시면 결국은 코드에 대한 취약점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코드인데 보통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CMD나 아니면 리눅스 쉘 명령어 이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걸 권장을 하는데 이 윈도우 쿠버네티스 코드를 보면 CMD라는 걸 실행하고 있죠. 커맨드 프롬프트인데 이걸 실행해서 그 다음에 그 로컬 퍼시스트 볼륨을 패스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발표자를 보시면 이 논리 연산 있죠? 논리 연산을 가지고 기존 패턴을 깨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실행 파일 경로를 실행하는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패치가 뭐가 있었냐면 cmd.exe를 지우고 os 함수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패스를 설정을 했다라는 패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카마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카마이 보고서에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이 더 있지만 시간상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공격도 이전에 제가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옛날에 레거시 2, 3년 전에 만든 쿠버네티스 자체에는 큐브렛 인증 인가가 어나니머스가 허용이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큐브렛 API를 사용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API를 쓰는 것처럼 이제 남용을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취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가면 클라우드에 있는 고난과 같이 이제 쿠버네티스 매핑이 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고난 설정을 미흡하게 되면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어드민을 가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쿠버네티스 설정만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 또는 쿠버네티스가 있는 환경을 잘 보안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